민호 씨,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분명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익숙한 대로 스마트폰만 뒤적이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우리 안의 아이러니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 씨,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오늘은 꼭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다짐하지만 알람 소리를 듣는 순간 5분만 더를 외치며 다시 잠드는 제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설명하더군요. 비록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변화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불편함보다는 익숙한 현재의 안정감을 선택하려는 심리 말이죠. 마치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새 옷을 고르는 수고로움과 혹시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냥 계속 입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유지 편향이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통찰을 살펴보니 이런 현상이 경제와 미래, 사회 전망에서도 흥미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더군요. 예를 들어 경제학자는 2023년 한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의 실질 수익성을 악화시켜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부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성능 좋은 기계가 정치적 합의에 밀려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에 비유했는데요. 즉, 숫자로만 보면 수출액이 늘어나 겉보기에는 좋지만 그 이면에는 환율이라는 변수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당장의 긍정적인 지표에만 집중하다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미래학자의 전망은 조금 더 구체적인 미래,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2036년에는 그레이워터,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생활하수 재활용률을 높여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미래 사회에서 물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036년 우리의 자산이 가상자산 소멸세로 인해 20% 감소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의 규제 강화로 인해 상당수의 가상자산이 디지털 폐기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익숙한 현재에 머무르려는 심리 때문에 다가올 미래의 변화와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호 씨,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문가들의 통찰에 대해 1차 비평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의 현상유지 편향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당연하고 고리타분하다는 지적이었죠. 마치 물은 젖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경제학자의 비유 역시 뜬구름 잡는 소리라거나 보이지 않는 균열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본질을 얼버무린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미래학자의 수자원 확보 전망이나 가상자산 관련 경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나 용어가 근거 없어 보이거나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러한 비평들은 전문가들의 통찰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때로는 과장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요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픽에서는 단순히 비평에 머무르지 않고 그 비평이 과연 타당한지 혹은 그 안에 숨겨진 강점은 없는지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 현상유지 편향이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라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변화를 꺼리는 인간 본성을 설명하는 핵심이라면 어떨까요? 변화를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내는 것이야말로 왜 정책이 실패하고 개혁이 더딘지를 이해하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말이 단순한 심리 현상을 넘어 사회 변화의 속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렌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경제학자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라는 표현 역시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보다 환율 상승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지표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경고하는 나름의 통찰력을 담고 있는 것이죠. 미래학자의 그레이워터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나 가상 자산 소멸세와 같은 표현들도 단순히 허황된 낙관론이나 공포감 조장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자기 검증 과정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소멸세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되었을지라도 투자자들에게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경고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특히 45세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63세 은퇴 준비자분께서 어머니가 아프다. 과 같은 표현을 쓰시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통찰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유지 편향 때문에 변화를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는 균열 때문에 당장의 경제 상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전문가들의 통찰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워터 재활용 시스템은 단순히 물을 아끼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필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단순히 투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익숙함 속에 머무르려는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성을 인지하고 눈앞의 편리함 너머에 숨겨진 경제적 위험이나 미래 사회의 변화를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라는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 변화를 향한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정픽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훈 씨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더하는 오늘의 정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